세이브 코리아를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한국을 구할 때다. 반갑습니다. 김영윤 TV입니다. 세상이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좌파 워커가 지금 축출의 대상이 되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마찬가지인 듯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25일에 최종 변론하실 때 대한민국의 간첩들의 움직임, 그 간첩들의 움직임에 토스 받아서 민주노총이 장외 집회를 펼쳐왔고, 그 장외 집회에 마이크를 함께했던 민주당, 그리고 민주노총에게 감사를 표하고 있는 민주당 등등등 이 북의 지령을 받고 움직이는 민주당과 함께하는 거대 조직들이 대한민국의 위기를 가져오는 세력이 아니고 뭐냐라는 물음을 국민에게 던졌죠. 세상이 바뀐 겁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 좌파 워크가 공산당의 리브랜딩으로 대한민국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펼쳐졌구나, 내 삶이 이제는 불안 속에 있구나를 파악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지 이제 그들의 플랜과는 다른 판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개몽했기 때문이죠. 다급한 상황들이 여러 곳에서 터지고 있죠.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2심에서도 징역 2년 구형 때려 맞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요, 이 마은혁, 좌쪽문을 열고 뛰쳐나가신 분인 것 같은데, 이 분에 대한 임명에 대해서는 위법한 행위다라고 결정을 하고요. 이 마은혁에 대해서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 달라라는 지위 확인에 대해서는 부적합하다고 각하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최상목이 또 어떻게 진행을 할지 좀 지켜볼만 한데요. 제대로 정신머리가 바뀌었다라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 직무 복귀에 힘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복귀에 힘을 실었던 이 트럼프의 최측근 고든창이 말이죠. 대한민국에는 이미 중국 공산당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무서운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국을 구할 때다라고 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시작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아직도 김영윤 TV를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고든창, 그레이트 고든, 그리고 고든 당신이 하는 말 나 다 동의해 라고 언급을 하면서 지금 전 세계가 도널드 트럼프의 생각이 어떻는지, 앞으로 고든창이 어떤 발언을 할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켜보고 있죠. 자, 고든창은 대한민국에 매우 관심이 높습니다. 동북아의 안보 전문가죠. 그리고 이제 메일을 주고 받는데 심각한 대한민국의 상황, 그리고 태생적으로 반중의 정서가 깔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는 가장 우호적인 이제 해외 인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스터 고든창이 아니라 고든 친분이 있다라는 거죠. 끈끈하다. 나 너 좋아해. 우리 친구야. 라는 것을 세계에 밝혔죠. 일단 중국과 북한이 이제 심리적 미디어전, 법적 전쟁이라는 세 가지 형태를 가지고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중인데, 거기에 대한민국의 상황이 이게 흡수되기 일보 직전이다라는 무서운 언급을 했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되기까지 한국의 상황이 이 선거 부정으로 인해서 많이 포섭되었다. 국민들이 모르는 사이에. 그런데 그게 지금 4.10 총선이 아니라 2020년대부터, 그때 국회의원 선거부터 시작이 된 것이다. 그때 입법부를 장악한 친중, 친북의 세력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축출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무서운 건 지금 대한민국에 이 중국 공산당, 그러니까 중국 경찰들이 돌아다니고 있다. 대한민국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 우리는 좀 알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고든창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대한민국 서울 거리에는 중국 경찰이 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네티즌들이 이 명찰을 달고 있지 않은 경찰들, 경찰복을 입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미리 밝혔습니다. 이 경찰들은요, 본인의 이름을 밝힐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경찰들을 이렇게 보시면 본인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 이름이 없고 경찰복을 입고 마스크를 쓰고 집회 현장이나 국민들이 모이는 장소들에
가서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확실치는 않지만 이런 사람들이 중국인일 수도 있다라고 고든챙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지금 전례 없는 비상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예전에 중국의 비밀 경찰국이 운영되고 있다라고 해서 논란이 된 바가 있습니다. 비밀 경찰국이다라고 의심받는 곳에서 움직였다라는 공식 발표가 있기도 했었는데요. 저는 이 경찰들이 왜 거리에서 눈에 띄었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 이 중국인들이 대거 몰리자 대한민국 국민들은 혐중의 정서가 많이 피어났죠. 이 부분에 대해서 단도리 하기 위해서 중국 대사관에서 공식적으로 찬성 집회에 참여하지 마라 라고 오다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중국인들을 때려잡기 위해서 비밀 경찰이 출두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는데요. 이거는 완벽히 내정 간섭이죠. 이거는 국제사회에서 100% 문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든창이 경고 메시지를 던졌는데요. 자, 지난 21일에 이 스펙 이게 브레이크 아웃 세션이라고 하죠. 이제 옆에서 다시 K10팩이 열렸습니다. 바로 옆에 또 한 곳을 빌려가지고 요때 고든챙이 와가지고 초청 연설에 응했는데요. 오늘날의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의 최전선이 어딘지 알고 싶다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서울의 거리일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금 최종 방어선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들이 나서서 이 자유를 말살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대거 항거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으로 끌고 가는 이 사태는 이제 그들이 원하는 방식이다라고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2020년 4.15 총선 때부터 준비가 되어 왔다. 이제 시작되어 왔다. 그래서 오늘날의 이 부정선거는 꽤나 오래된 역사, 그러니까 침투의 역사가 오래됐다라고 연설을 이어갑니다. 4.15 총선을 다시 돌아보자. 민주당이 압승했다. 그때의 정권은 문재인 정권이었다. 민주당은 각 선거구에서 사전투표가 좌파 쪽으로 기울었기 때문에 이 사전투표에서는 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지지 세력들이 많이 투표를 하기 때문에 라고 언론들이 마구마구 펼쳐냅니다. 그것은 국민 가스라이팅이죠. 왜냐? 사전투표에서 조작을 좀 해야 되고 이 민주당을 적극적으로 밀어야 되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봐도 의아해하는 그런 숫자들이 튀어나오죠. 이것에 대해서 지금 미리 뭐라고? 이제 사탕 발림을 기름칠을 해놓는 거죠. 야, 사전투표에는 민주당 성향의 사람들이 많이 투표를 해. 그래서 이 선거 사전투표만 열리면 이 본투표와 상관없이 완벽히 뒤집어져. 이 뒤의 상황에 대해서 기름칠을 해놓는 거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사전투표가 열리면서 이 좌파 쪽으로 많이 기울어서 압승을 했다. 그들이 주장해온 한국의 부정선거 의혹은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고든창이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선거구에서 근소한 차이의 승리가 균일하게 이루어졌다. 그 균일한 것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사진에서 띄워드리는 건데요. 사전투표소의 비율입니다. 민주당 69%, 국민의힘의 31%. 자, 희한하게도 요 동네, 요 방화 제1동, 등촌 제3동, 화곡 본동, 화곡 제2, 3, 4동에서 사전투표 비율이 똑같습니다. 이건 자연 발생적으로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 있죠. 이거는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 민주당은 그렇게 해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4년이 지난 지금도 민주당은 국회를 장악하고 있다라는 건 4.15 총선 2020년 그리고 2024년 4.10 총선도 마찬가지로 그런 방식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고든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주당은 평범한 정당 아니다. 그들의 지도자는 마치 아직도 7세기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이야기한 겁니다. 마치 중국 당 왕조가 한반도의 대부분을 지배하려 했던 당시처럼 그들은 대한민국을 중국의 속국 심지어 하인으로 여긴다. 여러분들
우리가 최근에 와서 일본에 지배당한 역사로 일본의 식민지 때문에 막 분노하고 있고 반일 감정 일으키고 있지만 고구려 같은 경우는요, 이 세자 책봉을 중국이 했습니다. 적으로 치면요, 요 중국 것들이 최고의 적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고든창이 얘기한 게 중국의 7세기를 보면 대한민국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삼국시대 후반 통일신라로 가던 그 과도기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때 당나라하고 치열한 전쟁도 벌리고 그때에 튀어나온 사람이 영계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부터 이제 중국에 대한 침략을 꾸준하게 받아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 고든창이 뭐라고 하냐면 한국 역사에 대해서 되게 해박하네요. 지금 한국은 속국으로 그리고 중국의 하인처럼 생활하고 있다까지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되게 자존심 상하죠. 그러니까 딱 봤을 때 그냥 중국 공산당에 포섭된 4.15 총선, 4.10 총선에서 들어온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지금 국민을 생각하지 않고 그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라고도 해석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그들은 베이징이 한국 사회 침투해서 선거 결과를 좌지우지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호호호 빙시 같은 문재인이 있었다라는 건 잊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중국과 북한은 심리전, 미디어전, 법적 전쟁이라는 세 가지 형태의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 그 결과 중국인들이 극도로 큰 영향을 갖게 됐다. 자, 심리전. 이 심리전은 아마 국민들을 상대로 이 침투한 문화 침투를 이야기하는 걸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뭐겠습니까? 공자학원이죠. 자, 좌파 정권에서 시작됐습니다. 노무현이가 전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 공자학원을 들여왔습니다. 그래서 20년이 지난 지금 각 대학교들이요, 자본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는 대학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 돈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중국에서 돈을 투자합니다. 그러면서 조건이 뭐냐? 공자학원 또는 시진핑 문화원, 시진핑 박물관 이런 것들을 제안하죠. 중국 학생들을 그 학교에 넣습니다. 이 문화적으로 그리고 생활적으로 중국인과 많이 접촉을 시킨다라는 거죠. 자, 미디어전 가장 대표되는 게 뭘까요? JTBC에 중국의 자본이 들어옵니다. 1,000억. JTBC의 모는 어디? 중앙일보. 중앙일보니 아니면 중화일보니라는 물음이 나오는 상황이죠. 그리고 한국을 대표한다라는 보수 언론지 조중동 그거는 옛날 말입니다. 이런 미디어들, 그러니까 중국 머니에 취해 있는 미디어들이 국민을 상대로 왜곡된 정보를 던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법적 전쟁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미친 나라가 그러니까 전과사범 기본 깔고요. 8개의 사건에 12가지 혐의를 받고 있고 5가지 재판을 하는 이런 범죄자에게 2년 넘게 3년 가까이 재판을 질질질 끌면서 봐주냐라는 거죠. 있잖아요. 재판하다가 저 지금 바빠서 가봐야 되겠습니다. 나오지도 않고 이건 재판 모독이잖아요. 일반인이 그렇게 했을 땐 바로 법정 구속 깜빵깜빵 갑니다. 그런데 이재명만큼은 예 하고 잡아줬죠.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세 가지 형태로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졌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친중의 세력들이 많이 장악했습니다.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한중의원연맹이 웬 말입니까? 중국에 의원이 있습니까? 중국에는 공산당뿐입니다. 그런 공산당과 손잡은 의원들이 지금 2기를 맞이하고 있죠. 200명 가까이 됩니다. 그중에 국민의힘만 해도 30명 가까이 되는 겁니다. 정말 정신줄 놓고 있죠. 국민을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고든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월 초부터 서울에서 열리는 집회, 한국인이 아닌 얼굴들이 많이 목격되고 있는 건 중국인이다. 중국인의 존재가 문제가 되자 갑자기 모든 중국인들이 시위에서 사라졌다. 그 사라지자마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집회가 쪼그라들고 있죠. 그 이유는 중국 자본이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론전, 언론전에서 밀리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죠.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중국이 소극적으로 지금 움직이기 때문에 댓글 부대가 안 움직여서 그런 여론이 지금 형성이 안 되고 있는 거다라고도 해석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고든창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폭력적인 경찰들이 목격이 됐는데 이들은 명찰을 달고 있지 않았다, 말도 하지 않는다, 중국의 비밀 경찰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문재인은 공산당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마도 평양의 통제하에 있는 통일된 국가를 원했을지 모른다. 완전 문재인을 꿰뚫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민주당 대표인 이재명은 더욱 공산주의 친화적이며 더욱 무자비하고 더욱 친북 성향을 보이고 있으며 문재인보다 더 반미적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요거 한번 띄워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사실 짧게 이렇게 멘트를 달았는데 이제 이재명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이제 하드코어 진성 좌빨이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은 전체적으로 국가 비상 사태다. 그러면서 고든창은 세이브 코리아를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한국을 구할 때다 라고 연설을 마무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복귀 사인이 오자 지금 당황하셨어요를 좀 지켜볼 만합니다. 그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국민과 함께하는 세력은 결코 아니다라는 거죠. 중국 머니에 취했던가 아니면 개인의 목적을 위해서 어딘가에 빌붙는 세력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들 기억을 꼭 해두셔야 됩니다. 국민이 거부해야 될, 국민이 척결해야 될 대상이다라는 것이죠. 그립다 윤석열, 김영유 TV였습니다.